소득 재분배에서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금의 종류에는 세율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누진세와 비례세라는 게 존재를 해요. 여기 옆에 나와 있죠. 그래서 누진세율이다 라고 하면은 과세표준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과세표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말을 해요. 그래서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도록 하는 게 누진세라고 말을 하고요. 비례세는 비례하다, 일정하다라는 거잖아요. 비례세는 돈의 크기,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비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누진세랑 반대로 돈이 적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여하는 역진세라는 개념도 존재를 해요. 이걸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예시를 들어줄게요. 이 공간에 적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하나, 둘. 첫 번째는 세율에 따라서, 그리고 과세표준과 두 번째는 세액에 따라서. 먼저 세율을 놓고 보자면 비례세는 과세표준, 뭔가 세금을 걷는 돈이 바뀐다고 세율이란 게 변할까요? 아니겠죠? 비례세는 금액이 얼마가 되던 세율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누진세는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이 증가하겠죠? 이런 걸 누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자면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라고 했을 때 세율을 10% 적용을 해서 10만 원에 세금을 거둘 수 있겠죠? 근데 1000만 원을 누가 벌어서 여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싶다. 근데 똑같이 10%를 적용을 해서 100만 원을 징수를 한다 라고 하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과세 표준 금액, 세금을 걷는 금액이 증가했을 때 세율이 그대로 둘 다 10%예요. 이런 거를 비례세라고 합니다. 그냥 비례해서 똑같은 비율로 항상 부과를 하는 걸 말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10%로 하지 않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40% 세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4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면 100만 원일 때는 10%로 10만 원만 부과를 했는데 1000만 원일 때는 40%로 4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증가해서 요 세율 퍼센트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요 누진세 나와 있는 것처럼 금액이 이렇게 점점점 커질수록 세율도 이렇게 커지는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진세는 누진세랑 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세액에 따라서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먼저 비례세부터 살펴볼까요? 이 예시를 보고 볼게요. 1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세금을 10만 원을 뗐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버니까 세금을 100만 원만큼 떼겠죠? 세율이 똑같이 10%니까. 네. 이런 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쌤이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과세 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이 직선으로 증가하는 거. 왜냐면 같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10만 원, 그럼 뭐 200만 원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되는 것을 비례세라고 볼 수 있고요. 누진세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모양을 좀 못 그렸나요?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위로 가면서 점점점 기울기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처음에 작은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5만 원 정도밖에 세금을 안 매겨요. 근데 1000만 원이 되면은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한 200만 원의 세금을 떼요.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점점 증가할수록
세금 액수가 엄청 커지고 그 퍼센트도 증가하는 걸 누진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역진세는 누진세랑 반대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이 그래프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비례세랑 누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한번 뒤로도 보면서 천천히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비례세랑 누진세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세금을 알려줄 건데요. 이건 요 빈 공간에 적을게요. 직접세라는 것과 간접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해서 우리가 돈을 직접 낸다 라고 해서 직접세라고 하는데요. 일단 납세자란 무엇이냐? 납세자는 돈을 납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을 말을 하고요.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러니까 납세자가 세금을 정부에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담세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는 간접세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직접세는 과세 대상이 소득이라든지 재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는 소득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직접세를 부과를 하는데요. 소득세,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이런 소득세가 납부가 되고 나오게 되고요. 또 재산세,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에 매겨지는 세금에 이런 직접세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세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한테는 세금을 5만 원만 떼요. 근데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한테는 세금을 300만 원을 부과를 해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펼쳐서 다시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기 때문에 이 소득을 걷어서 다시 재분배한 효과가 당연히 있게 되겠죠. 그래서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그런 세금이 직접세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돈을 많이 벌으면 세금을 많이 떼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로 떼기 때문에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조세, 저항,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세 저항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왜 진짜 돈 많은 막 회장이고 이런데 탈세나 이런 의혹에 많이 휩싸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런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직접세였고요. 두 번째는 간접세를 살펴볼게요. 간접세는 납세자, 돈을 정부에 납부하는 사람과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세 대상은 우리가 돈을 쓰는 거, 소비 지출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든지 개별 소비세 같은 게 존재를 해요. 얘는 보통 비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고 그 때문에 조세 저항이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가져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어떤 건지 한번 이 사례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썸네일에 있던 거죠. 우리가 엽기 떡볶이에서 2인짜리 세트를 시키면 9,000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9,000원에 대해서 세금은 어떻게 따져지냐? 이 가격에 우리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알아요? 실제로 영수증을 보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실제 단가는 8,182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로 818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9,000원으로 우리가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금 818원을 내는 건 누구예요? 엽떡을 사 먹는 우리들이 되겠죠. 근데 이 세금을 납부하는 건 그 가게 사장이 될 거예요. 그쵸? 우리가 직접 정부에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부가가치세를 모아서 물건을 판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를 가게에서 정부에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을 부담하는 건 물건을 사는 우리지만 정부에 납부하는 건 그 가게 사장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실제 영수증도 가져와 봤는데요. 선생님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산 건데 밑에 할인되는 금액은 보지 말고 위에만 한번 볼게요. 여기는 단가로 표시를 했네요. 선생님은 63,000원을 주고 샀는데 이 옷이 사실은 57,273원이고 그 중에 거기에 세액이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5,727원이 붙어서 합쳐서 63,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 배송비도 3,000원이 다 그냥 배송비가 아니라 2,727원은 원래 가격 거기에 세금이 273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가격에 세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식당에 가도 다 이렇게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부 해외 국가에 가면은 메뉴판에 있는 가격에 세금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 번은 유럽에 갔을 때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몇몇 나라에서는 이렇게 식사를 하고 팁을 주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보너스를 더 챙겨주는 팁이 아니라 세금으로서 당연히 내야 되는 팁인 거예요. 10,000원짜리를 먹으면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는 팁으로 줘야 그게 세금이 계산이 돼서 계산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런 나라들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우리가 간접세를 비례세로 걷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차를 산다고 했을 때 선생님의 드림카입니다. 선생님이 살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는 10%예요. 10%. 그래서 엽떡도 8,000원에 1,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원에 1,0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됐었죠.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는 10%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4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400만 원을 부담을 하겠죠. 거기에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는데 이건 5%예요. 얘가 10%면 개별 소비세는 5%로 그럼 200만 원을 더 내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치품, 뭔가 비싼 물건들에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는 세금이어서 뭔가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끔 만드는 그런 세금 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접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율이 딱딱 정해져 있는 비례세제를 따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역진성이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선생님 연봉이 4천인데 이런 차를 4천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내 소득은 4천인데 세금을 600만 원이나 낸 거죠. 그럼 세금을 15%를 낸 걸 거예요. 근데 연봉이 8천인 사람이 똑같이 이 차를 사도 세금을 얼마 내는 거예요? 600만 원을 내겠죠. 그럼 8천에 600만 원은 7.5%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적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히려 부자들이 세금을 더 적은 퍼센트로 낼 수 있는 역진성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안 좋은 면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비례세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게 오늘의 과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누진세를 적용을 하는데 소득에 대해서 그냥 막 소득이 많다고 많은 비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각각 구간을 정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줄게요. 만약에 소득이 2,20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200만 원 중에 1,200만 원까지는 6% 세금만 떼는 거예요. 그러면 1,200 곱하기 100분의 6을 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72만 원입니다. 그러면 2,200에서 1,200을 빼면은 1,000만 원이 남게 되죠. 나머지 1,000만 원은 1,200초과 4,6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5%의 세율을 적용을 해요. 100분의 15를 하면 150만 원이겠죠. 이렇게 적용을 해서 2,200만 원의 세금은 총 둘이 더하면 222만 원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누진세를 소득세에 적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한다 했을 때 1억 원에 대한 소득,
그러면 여기 1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요만큼이겠죠? 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일까요?